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시 뉴스입니다. 자, 1972년 오늘 6월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도청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괴한 5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예요. 여러분들 워터게이트 뭔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워터게이트? 뭔가 이제 사회 시간에도 들었던 것 같고 뭔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한 번쯤 들어봤던 것 같고 근데 잘 기억은 안 나고 물이 어떻게 물의 문? 잘 모르겠어.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몰라. 알아봅시다. 자,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넘어가요. 때는 1960년대예요. 들어봐 리슨. 1960년대예요. 미국의 암흑기라고 해야 될까? 미국의 암흑기? 뭔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뭔가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의 가도만 달릴 것 같았던 그 미국이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이 빠방빠방 터지게 돼요. 존 F 케네디가 죽어버렸고요. 뭐 소련이랑 핵전쟁을 할 뻔했던 그 피그만 침공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 막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막 1,500억 달러를 들여서 10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남은 거라고는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과 30만 명이 넘는 부상자들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이 미국인들이 더 이상 연방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조건 미국 우리나라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197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 당시 대통령은 누구죠?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이 많죠. 자, 닉슨이에요. 근데 닉슨이 196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들은 이 리처드 닉슨이라는 사람이 당시 암흑기였던 미국을 끌어줄 거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1970년대가 되고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의 사건들로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 있었고 해도 뭐니 해도 이 나라 내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경제예요. 아니, 미국은 무조건 잘 사는 거 아닌가? 미국의 경제가 왜? 뭐가 어쨌는데?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고 그냥 최강자의 자리에서 절대 내려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미국이 한 가지 사건으로 휘청거리게 됩니다. 아까 카렌 실크우드 이야기에서도 잠깐 나왔죠? 석유 파동이에요.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만능 에너지가 되어버린 이 석유. 미국이 전체 석유 그 수입량의 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중동 지역의 산유국에서 이거를 수입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수입을 하는데 왜 근데 이게 석유 파동이 생겼느냐 여러분들 잠깐 알아봅시다. 잠깐 우리 경제이자 역사 이야기를 한번 싹 훑고 넘어가요. 자, 이야기는 1973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3년 미국이 아니라 중동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중동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랍 국가들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해했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야! 니네가 뺏어갔지! 내놔! 이러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랑 친했던 미국을 당연히 아랍인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전쟁이 시작되니까 석유 수출 기구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 석유를 수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석유 가격이 확 뜁니다. 얼마나 뛰죠? 500%가 뛰어요. 500%. 이걸로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석유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차를 못 타고 다녀. 도로에 차가 없어. 주유소에 가도 석유가 없대. 이게 뭐 연료가 없대. 가스가 없대. 뭐 어떻게 할 거야? 차를 못 타고 다녀. 엄청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유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던 이 미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돼. 완전 그냥 따귀를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맞아버린 거지. 따귀를 정면으로 확 맞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날벼락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많은 많은 완제품들의 원자재였던 이 석유 가격이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물건들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가격이 훅 뛰겠죠. 돈이 뛰고 물가가 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석유가 깡패예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아랍 국가한테 짜게를 딱 맞고 어쿠 하면서 휘청하는 와중에 서유럽이랑 일본들이 막 갑자기 급성장을 하면서 미국을 막 따라오게 돼요. 막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급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위압감을 느꼈겠죠. 우리나라가 최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이거 1위 자리 놓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리처드 닉슨은 머리가 아픈 거지. 맨날 여기저기서 문제 터지지. 막 나라 안에선 인플레이션 나지. 여기서는 막 석유 수출 안 한다 그러지. 막 가격 엄청 비싸지. 막 여기는 베트남 전쟁 실패했지. 막 돈은 없지. 이게 완전 패망인 거예요. 이게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골 때리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사건이 터져요. 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앞서 말했듯이 1972년 6월 17일 아침에 워터게이트 빌딩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라는 사무실에 괴한 5명이 침입을 합니다. 괴한 5명이 침입을 해요. 그런데 침입을 했는데 경찰한테 잡혔어. 잡혔는데 물어봤겠죠. 니네 여기 왜 들어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딴청을 막 하면서 여기 뭐 들어올 게 뭐 이유가 있겠어. 뭐 훔치러 들어왔지. 뭐 돈 될 거 있나. 뭐 훔치러 들어와 봤어. 뭐 없네. 뭐 없네. 뭐 훔치러 들어왔는데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지품 검사를 하니까 이상한 기계가 나와. 이게 뭐지? 이거 뭐야? 그러니까 도청장치야. 아니 훔치러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도청장치를 들고 들어왔어. 이상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오일 쇼크가 터졌고 인플레이션이 터졌고 지금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이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괴한들은 분명히 훔쳐갈 게 없는지 왔다고 했는데 분명히 단순 절도라고 했는데 이 취재를 맡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 취재를 담당한 기자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은 그게 그냥 단순 절도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지. 어디서 냄새 안 나요? 어디서 주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뭔가가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이 됐느냐?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요? 아니 무슨 도둑들이 백악관 전화번호를 들고 다녀? 무슨 도둑들이 그래? 이상하지. 드든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심리가 열려요. 심리가 열리는 재판장에서 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버나드 버커라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라는 전적이 밝혀집니다. 맙소사. 충격이죠. 이 말이 뭐냐? 이게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인 이 닉슨의 측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백악관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악관에서 이 사람을 시켜서 도청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길어집니다. 얼마나 길어졌느냐? 심리를 반년 동안 했어요. 반년 동안. 아니 하루만 야 땅땅땅 너 뭐 하려고 그랬어? 이것만 하루 종일 들어도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반년이 걸려요. 반년 동안 추궁을 당한 거지. 끈질긴 추궁 끝에 엄청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닉슨의 선거위원회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백악관 진상규명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닉슨 몰라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괴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단순 철도라고 하니까 그 감옥에 쳐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난 그 사람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난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러시는가 자네들? 이거 뭐 잘못 밝혀지면 우리랑 관련 없다는 거 밝혀지면 니네들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래요. 계속 모른대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점점점 이게 백악관이랑 닉슨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정황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야. 뭐가 있네, 뭐가 있어. 저 꼭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닉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점점 관심이 몰리니까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겠죠. 여러분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괴한들의 궤변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국이 지금 어떤 시국입니까?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의 애국심, 여러분들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CR도 안 맥혀요. CR도 안 맥히죠. 뭔 소리해.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뭔가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뭔가 점점점 수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뒤로 몰래 CIA를 시켜요. CIA를 시켜서 FBI를 방해합니다. 수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가의 안보 문제니까 FBI들이 수사에 못 끼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로 요원을 심어가지고 거짓말로 막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막 비밀 문서를 막 훔치고 막 이래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수사를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상이 묻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가만히 묻히지 않아요. 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죠? 대통령 집무실은 자동 녹음이 돼요. 자동 녹음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테이프 주세요. 자, 닉슨 테이프 주세요. 테이프 내놓읍시다. 자,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가 찔리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네가 테이프를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테이프 주세요. 테이프 내놓읍시다 하니까 닉슨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전부 다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조사를 방해를 했지만 전부 다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검사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아치볼드 콕스라는 사람을 잘라버리려고 해요. 너 해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치볼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리는 건 잘리는 거고 이건 나한테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특별위원회한테 달라고. 테이프는 내놔야지. 내가 잘리는 건 잘리더라도 테이프는 내놓으셔야지.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하시나.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테이프를 내놓습니다. 그래, 갖고 가. 그러면서 테이프를 내놓았어요. 자, 테이프를 듣습니다. 끼익끼익 테이프를 들었어요.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뚜둑 하면서 테이프가 끊겼어요. 일정 부분이 테이프가 삭제가 됐어요. 어쭈? 어이쿠, 장난질을 또 하셨어요. 장난질을 또 하셨어요. 해명하세요. 이거 테이프 어디 갔어요? 테이프 어디 갔냐고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닉슨이 이제 덜덜 떠는 거지. 자, 아수라 발발타. 이것이 말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비서가 실수를 했네. 우리 비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비서가 전화를 받다가 녹음기의 페달을 잘못 하고 눌러버려가지고 테이프가 너무 하필 삭제가 돼버렸는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비서가 잘못한 거야. 비서가 원래 비서가 잘못했다네. 자, 그래서 비서의 자리로 갑니다. 비서의 자리로 갔는데 어이구, 자, 페달은 발밑에 있고요. 전화는 저기 있어요. 이 비서가 키가 2m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걸 절대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 비서 키가 2m가 아니더라고, 안타깝게. 어떻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또 알려집니다.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면 묻어버리고 방해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나라 탓하고 이러다가 이게 결국 끝에 와서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닉슨의 지지 세력들이었던 보수당조차 등을 돌려버려요. 보수당에서조차 닉슨한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정권의 선거 방해, 정치 헌금, 부정, 탈세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8월 8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임을 발표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요. 어떻게든 버티고 싶었는데 그 특별위원회에서 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당하기 싫었던 거지. 너무 불명예스럽잖아, 그건. 아니, 아무리 밝혀져서 사임은 사임이고 탄핵은 탄핵이니까 최초로 사임을 한 대통령이랑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사임을 당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최초로 사임을 당한 대통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노력한 건 사실 그 특별위원회는 아니었어요. 물론 특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3년 동안 이 사건 하나만 물고 늘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중요한 제일 능력이 좋은 기자들을 전부 다 이 사건에 투입해서 이것만 판 거예요. 3년 동안 이것만 내리 판 거야. 장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닉슨을 사임시키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탐사보도 저널리즘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기자죠. 멋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자죠. 그래서 이후에 이 닉슨의 사임 이후에도 형사 책임을 뭐 추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G 포드가 9월 8일날 내가 숫자에 약해서 9월 8일날 닉슨의 재임 기간 중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특사, 그러니까 사면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있었던 엄청난 일들이 또다시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대본을 쓰고요. 앨런이라는 감독이 이제 언론 추적 영화를 만든 거죠. 언론 추적 영화를 만들고 이제 세기의 특종이면서 사실 이거는 근데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거고 보도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영화로 평가가 돼요. 스릴러 중에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흡입력이 좋다라는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죠.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고 로버트 레드포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담 중에 하나가 이거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주연 배우 중 한 분이 작가한테 돈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 정도? 450만 달러인가? 그 정도를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포드가 그랬대요. 레드포드가 작가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 돈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화 시킨 거죠. 스포트라이트도 아는 내용이죠.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도 내가 오늘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사건도 다루도록 할게요. 그 사건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건이거든요. 보스턴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영화화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데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실 분들은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하게 되면 그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스트 vs 닉슨이라는 영화도 그거 관련해서 다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이 영화 실크우드랑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 2편이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